자, 쉐보론. 이 이름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주유소 간판을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석유 회사가 아니에요.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파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말 그대로 초거대 기업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석유로 말 그대로 제국을 건설한 이 공룡이 과연 이 거대한 녹색 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쭉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쉐보론의 미래 전략을 파헤치기 전에요. 먼저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왔는지 과거부터 한번 되짚어 봐야겠죠. 왜냐하면 쉐보론이 걸어온 길이 뭐랄까 그 자체로 석유 산업의 역사나 마찬가지거든요. 와, 140년이 넘는 역사. 이건 그냥 끊임없는 야망과 인수합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79년에 캘리포니아의 작은 회사로 시작해서 그 유명한 록펠러 제국의 일부였다가 또 독립하고 그러다 중동으로 진출하면서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세븐시스터즈의 멤버가 되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걸프 오일을 심지어 오랜 라이벌이었던 텍사코까지 집어삼키면서 지금의 이 거대한 몸집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최근 헤스 코퍼레이션 인수, 미래 먹거리까지 확보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거대하게 쌓아 올린 제국. 그럼 지금의 쉐보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날 이 거대한 석유 머신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쉐보론의 사업 구조는요, 아주 간단하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땅에서 석유랑 가스를 파내는 업스트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걸 정제해서 우리 주유소에서 파는 다운스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쉐보론의 진짜 돈줄, 그러니까 핵심 수익은 바로 이 땅 파는 사업, 업스트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쉐보론의 수익을 책임지는 말 그대로 보물창고들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엄청나게 뽑아낼 수 있는 미국 퍼미안 분지의 셰일오일, 또 아시아의 에너지 수요를 꽉 잡고 있는 호주 LNG, 그리고 미래의 거대한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남미 가이아나 유정까지 바로 이 막강한 자산들이 지금의 쉐보론을 있게 한 힘의 원천인 거죠. 더 높은 수익, 더 낮은 탄소. 이게 바로 미래를 향한 쉐보론의 핵심 철학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무작정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가장 돈이 될 만한 프로젝트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동시에 탄소 배출은 어떻게든 줄여나가겠다. 아주 엄격하고 또 굉장히 계산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 그 긴장감이 시작됩니다. 이 석유 공룡이 과연 저탄소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쉐보론의 선택은요, 급진적인 혁명이 아니었어요. 대신 아주 신중하고 철저하게 계산된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유럽 경쟁사들하고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유럽 회사들은 어때요? 정부나 투자자들 압박 때문에 풍력,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거의 올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쉐보론은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석유 사업부터 더 깨끗하게 만들고 바이오 디젤 같은 말 그대로 전환기 연료에 투자하면서 탄소 포집 같은 미래 기술을 준비하는 거죠. 한마디로 확 뒤집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쉐보론의 전략은 딱 이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지금 하고 있는 핵심 사업부터 깨끗하게 만들자. 둘째, 당장 세상이 필요로 하는 저탄소 연료 시장을 선점하자. 그리고 셋째, 수소나 탄소 포집 같은 완전 새로운 미래 기술은 차분히 준비해두자. 어때요? 혁명이라기보단 정말 잘 짜인 진화 계획 같죠?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왜 이런 쉐보론의 전략에 돈을 거는 걸까요? 사실 쉐보론에 투자한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미래에 베팅하는 거랑 같아요.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루아침에 뿅 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더디고 현실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데 거는 거죠. 30년 이상. 와, 이 숫자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주주 배당금을 계속 늘려왔다는 거거든요. 괜히 배당 귀족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쉐보론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투자자들은 쉐보론의 그 깐깐한 투자 원칙 그리고 철저한 주주 우선 정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유가가 좀 떨어져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좋은 자산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세상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는 않을 테니 그 전환 과정에서 쉐보론이 아주 중요한 다리 효과를 하면서 돈을 벌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시간입니다. 쉐브론의 이 잘 짜인 계획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당한 리스크와 역풍에는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쉐브론의 시익과 주가는요, 결국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달려 있어요. 바로 예측 불가능한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죠. 만약에 가격이 폭락한다? 그럼 쉐브론의 제국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쉐브론의 장기 전략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질문일 겁니다. 만약에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 버린다면 그럼 쉐브론의 이 신중한 전략은 그냥 뒤늦은 대응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들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석유 자산들은 하루아침에 아무도 쓰지 않는 말 그대로 좌초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밖에도 위험은 정말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중동처럼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 또 수십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 실행 리스크, 기름 유출 같은 끔찍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요. 언제든 정부가 탄소세 같은 걸 부과할 수도 있죠. 말 그대로 안개 속 불확실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쉐보론은 과연 이 격변의 시대에 끝까지 살아남는 최후의 거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결국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딜레마가 앞으로 쉐보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겠죠.